자, 챕터 1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읽어보면 물체의 10N, F라는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고 F는 10N보다 크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10N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방향이 반대인 힘이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10N은 마이너스 방향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F가 10N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R자임 계산할 때는 F 빼기 10N, 이게 R자임의 크기예요. 지금 R자임이 10N이라고 줘서 우리가 F는 20N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자임의 방향은 힘 크기가 더 큰 F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답은 오른쪽 20N 4번이에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 2R 떨어진 곳에 크기가 F, EF인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돌린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돌린 힘은 토크라고 해서 힘 크기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회전축을 정해줬기 때문에 내 맘대로 회전축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준 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F라는 힘은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 있고 EF는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돌린 힘이 있는데, 일단 시계 방향 돌린 힘은 힘 크기가 F,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고요.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은요, 힘 크기 EF,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2R입니다. 지금 방향이 반대라서 하나의 부호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즉 R자 토크, R자 돌림 힘을 계산할 때는 이거를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빼보면은 이 힘 크기가 3RF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돌림 힘의 크기는 3RF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소에 어린이와 어른이 올라타 있고 시소가 수평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종종 시소가 수평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 돌린 힘의 합이 0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소가 수평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수평이다 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소는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는 시소에 작용하는 돌린 힘의 크기와 방향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전축은 문제에서 준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떤 돌린 힘이 있냐 하면은 어린이의 무게가 200N, 요 힘은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요. 어른의 무게가 600N, 이 힘은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린 힘은 600N, 회전축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고요.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은 힘 크기 200N, 회전축으로부터 1.5m 떨어져 있어요. 자, 시계 방향 돌린 힘이 다 커 보이죠? 그대로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00N 미터 빼기 300N 미터고, R자 돌린 힘의 크기는 300N 미터고요.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답이 300N 시계 방향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축바퀴 문제입니다. 여기 축바퀴를 보면은 작은 바퀴에는 추가 달려 있고요, 큰 바퀴에는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추에 작용하는 돌린 힘과 F에 의한 돌린 힘의 합의 크기가 니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 이 크기는 중력의 크기, 무게가 100N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축바퀴 지름이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미터 단위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0.2m, 0.8m 이렇게.
그래서 기억 2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린 힘은 힘 크기 100N, 축으로부터의 거리, 회전축은 이 부분이 회전축이에요. 축으로부터의 거리는 0.2m 해서 20Nm고요. F에 의한 돌린 힘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힘 크기는 F,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0.8m입니다. 그래서 제 보기를 보면은 기역의 방향은 지금 이 기역 힘은 추 무게가 만들어내는 돌린 힘을 말하죠. 이렇게 시계 방향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가 만들어내는 돌린 힘은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의 방향은 F에 의한 돌린 힘의 방향과 반대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기역의 크기는 20Nm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니은 중력에 의한 돌린 힘과 F에 의한 돌린 힘 합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가 아니고 서로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문제는 읽어보면 막대 길이가 3L이고요. 가에서는 F1이라는 힘을 같은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에서는 받침대 위치를 중앙으로 옮겨서 F1, F2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F2가 F1보다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와 나에서 돌린 힘의 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에서 돌린 힘을 보면은 막대 길이가 총 3L이니까 받침대 오른쪽 길이는 2L이고요. 여기 왼쪽으로 작용하는 F1은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고,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F1은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드는데 시계 방향 돌린 힘이 지금 더 크죠. 그래서 알짜 돌린 힘을 계산해 보면 2LF1, 이게 시계 방향 돌린 힘입니다.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은 LF1,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서로 빼주면 알짜 돌린 힘은 시계 방향으로 LF1만큼 작용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는 받침대가 정중앙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받침대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1.5L 이고요. 역시나 이제 왼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돌린 힘, 오른쪽에서는 시계 방향 돌린 힘이 작용하는데 F2가 F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 돌린 힘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는 알짜 돌린 힘을 계산하려면 1.5L F2 빼기 1.5L F1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가와 나에서 돌린 힘의 합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하고 이제 나에서 계산해 놓은 크기가 같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돌린 힘의 합은 LF1이고요. 가에서 막대에는 시계 방향 돌린 힘이 작용한다 라고 적혀 있죠. D가 F2는 EF1이다. 위에 적어 놓은 관계식을 활용하면 LF1은 1.5L F2 빼기 1.5L F1입니다. L은 미리 약분 다 해주시고, 따라서 1.5 F2는 2.5 F1이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는 돌림힘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돌림힘은 토크라고 써서 힘 크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입니다. 돌림힘을 활용하는 사례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늘려가지고, 첫 번째는 힘을 적게 해도 동일한 돌림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힘 크기가 일정하지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증가시켜가지고 돌린 힘을 증가시켰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1번 문제 읽어보면 자동차 운전대 반지름이 클수록 바퀴 방향을 돌리기가 쉽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 운전대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가운데가 회전축입니다. 그러면 운전대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동일한 토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적게 줘도 바퀴 방향을 돌리기가 쉬웠다 라는 문장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드라이버 손잡이가 굵을수록 작은 힘으로 나사를 돌릴 수가 있었다. 이 문장도 1번이랑 똑같이 드라이버가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위에서 쳐다보면 사실 둥글게 생겼잖아요. 이 자동차 운전대랑 똑같이 드라이버 손잡이가 굵으면 굵을수록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힘을 작게 해도 같은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3번도 똑같은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문이 돌아가는 회전축이 여기다라고 합시다. 손잡이가 보통 문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문 회전축에서. 이것도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같은 토크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시소를 탈 때는 가벼운 사람이 받침대에 가까이 앉아야 수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소를 하나 그려봅시다. 막대기를 하나 그리고 받침대를 그리고 여기에는 질량이 큰 사람, 여기는 이제 질량이 작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작은 사람이 시소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보면 무게도 작고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도 작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는 토크가 작아요. 그리고 질량이 큰 경우에는 무게도 크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도 큽니다. 돌린 힘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평을 잃을 수가 없겠죠? 4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받침대 멀리 앉아야 힘 크기는 작지만 큰 토크를 만들어서 수평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 문장 같은 경우도 반지름이 다른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절했다라는 뜻이겠죠. 바퀴를 돌리는 힘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도 동일한 토크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은 물체 평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N 물체가 막대에 걸쳐져 있고 손으로 막대를 연직 아래로 당겼다. 그림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F만큼 작용한다 하고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막대가 수평을 유지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막대가 수평을 유지한다는 거는 역학적인 평형 상태이다 라는 뜻이에요. 역학적 평형. 첫 번째로 R자 힘이 0이다. 두 번째로 R차 토크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60cm, 그 다음에 어깨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30cm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돌림 힘 평형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00N은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고 여기 힘 F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깨가 막대를 받쳐주는 힘, 수직 항력, 저는 N이라고 쓰겠습니다. 수직 항력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회전축이 어깨예요.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보면은 이 반시계 방향 돌림 힘, 시계 방향 돌림 힘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굳이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2대1이기 때문에 힘 크기는 반대로 1대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힘 F는 200N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돌림 힘 합이 0이다 라는 걸 통해서 F가 200N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R자 힘의 합도 0이 돼야 되는데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100N 더하기 200N이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깨가 막대를 받치는 힘, 수직 강력이에요. 이게 300N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손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 크기는 50N이 아니라 200N이고요.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 막대가 어깨를 누른다라고 했지만 어깨가 막대를 버티는 힘, 이렇게 물체 위치를 바꾸면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 크기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깨가 막대를 버티나 막대가 어깨를 누르나 힘 크기는 300N이구나. 이유는 맞습니다. 디귿, 막대에 작용하는 돌린 힘의 합은 0이다 라고 말을 했죠. 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한쪽 끝에 질량 3kg 물체가 매달렸다라고 하는데 무게로 좀 바꿔줄게요. 끝부분에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의 질량은 스몰 m. 이 밑에 읽어보면 막대의 밀도가 균일하고 두께와 폭은 무시하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막대의 무게 중심이 정중앙에 위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막대 자체의 질량이 스몰 m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스몰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1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0.5m가 돼요. 무게 중심은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1.5m 1.5m가 되어야겠죠. 자, 보기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라 라는 이 조건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린 힘의 크기는 30N이다.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30N에 의한 돌린 힘의 크기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1m죠. 곱하기 1m 하면 30Nm. 기억은 맞네요. 시계 방향 돌림 힘. 시계 방향 돌림 힘은 막대의 무게가 만들어내는 돌림 힘이에요.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 힘은 막대의 무게, 힘 크기는 mg이고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0.5m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돌린 힘 크기는 0.5 mg 뉴턴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g를 10이라고 바꿔줍시다. 그러면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유는 틀렸고요. 질량은 3kg다. 막대가 지금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린 힘의 합이 0이다 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 돌림 힘 계산해보면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30N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1m. 시계 방향 돌림 힘은 mg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0.5m입니다. 요 크기가 같아야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겠죠. 자, 이제 정리할 거를 다 정리를 해주면 따라서 질량 m은 2 곱하기 30Nm 나누기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그러면은 질량은 3kg가 아니고 6kg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9번 문제도 읽어보면은 선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역학적인 평형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역학적 평형. 역학적 평형은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R자 힘이 0이다. 두 번째 R자 토크도 0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은 저울의 총 길이가 60cm, 그 다음에 질량은 0.5kg짜리 막대 물체들을 매달아 두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막대의 질량이 0.5kg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서 5N이 막대 무게가 작용하고요. 추 질량이 1kg인데 이것도 10N, 뉴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힘 평형식을 먼저 세워볼 거라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표현해보면 물체 무게를 웨이트라고 해서 저는 W라고 적고요. 줄이 버텨주는 힘은 텐션이니까 T라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로 R자 힘이 0이다. 힘 평형식을 세워보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10N 더하기 5N 더하기 W예요. 위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15N 더하기 W는 T라는 관계식을 이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돌린 힘의 합이 0이다 라고 했어요. R자 토크가 0이다. 자, 실제로 막대가 회전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느냐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회전축으로 잡아도 상관없지만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여기 끝부분, 물체가 달려있는 부분을 회전축이라고 보거나 줄이 달려있는 부분을 회전축이라고 보게 되면은 미지수 하나를 이제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회전축을 W가 달려있는 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W라는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돌림 힘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돌림 힘 병형식을 세워보면 여기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반시계 방향 회전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장력 T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따라서 반시계 방향 돌림 힘 다 계산해주면 힘 크기 10N,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여기까지가 30cm죠. 물체 무게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가 20cm. 추는 또 10cm가 떨어져 있어서 10N짜리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40cm, 0.4m 떨어져 있습니다. 5N짜리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30cm, 0.3m 떨어져 있고요. 이게 시계 방향 돌림 힘 장력 T 곱하기 거리 0.1m 이렇게. 자, 돌림 힘 평형식을 세웠습니다. 그럼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 다 곱하기 10씩 올려가지고 T는 40 더하기 15 해서 장력 T는 55N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힘 평형식에다가 T 대신에 55N을 다시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W가 40N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자, 보기를 읽어보면 물체 무게는 40N이다. W는 40N이다 라고 계산했죠. 니은 줄이 막대를 당기는 힘 장력 T의 크기는 60N이 아니라 55N이었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막대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추 무게에 의한 돌림 힘 막대 중심을 회전축으로 해도 R자 돌림 힘은 0이에요. 추 무게에 의한 돌림 힘과 물체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냐 하면은 틀렸죠? 이게 왜 틀렸냐 하면은 추 무게에 의한 돌림 힘 플러스 막대 무게가 만들어내는 돌림 힘이 더해져야 돌림 힘 평형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하나의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힘 평형, 돌린 힘 평형을 이용하여 가와 나는 역학적 평형을 이루는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묻고 있네요. 역학적인 평형은 힘의 평형과 돌린 힘의 평형을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에서 R자 힘이 0인지 R자 돌림 힘, R자 토크도 0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가와 나는 R자 힘은 둘 다 0이에요. 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니 R자 힘은 당연히 0이고 힘 평형은 만족을 하겠죠. 가에서는 이 F1이라는 힘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F2라는 힘도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힘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린 힘의 합도 0이고 힘 평형, 돌린 힘 평형을 둘 다 만족했기 때문에 가는 역학적인 평형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힘 작용점이 지금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힘을 한번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1이라는 힘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F2라는 힘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돌린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R자 토크, R자 돌린 힘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힘은 평형이지만 돌린 힘의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역학적인 평형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문제는 이 막대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두 개예요. 점 O, 점 P에 받침대를 두었다. 그리고 A를 막대 오른쪽 끝에 올려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학적인 평형이구나. 막대는 역학적인 평형이고, 역학적인 평형이라는 거는 R자 힘이 0, R자 토크도 0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자, 힘 평형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모두 다 표현을 해주도록 합시다. 받침대 O에서 이제 막대를 받쳐주는 힘을 저는 FO라고 적겠습니다. 받침대 P에서 막대를 받쳐주는 힘을 FP라고 하고요. 막대 무게 중심에서 막대의 무게 20N 작용하고 물체 무게 20N도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R자 힘은 0이다. 힘 평형식을 세워보면 위로 작용하는 힘은 FO 플러스 FP 두 개가 있고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20N 더하기 20N 총 40N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림 힘의 합이 0이다. R자 토크가 0이다 해서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울 건데 이때는 우리가 회전축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회전축은 P점으로 잡거나 O점으로 잡는 게 좋아요. 뭐 굳이 뭐 P점, O점 이렇게 잡지 않아도 문제 풀 수는 있지만 미지수를 하나 이제 지우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일 끝부분인 O점을 회전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린 힘 평형식은 왼쪽 끝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회전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20N은 각각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 FP라는 힘은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반시계 방향 돌림 힘 크기 FP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4m는 시계 방향 돌림 힘 20N이 막대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2.5m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20N 곱하기 2.5m 더하기 물체 무게 20N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5m 이렇게 돌린 힘 평형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계산을 다 해주면 20N 곱하기 5는 100이고요. 20N 곱하기 5는 50이죠. 따라서 150턴미터다. 자, FP라는 힘 크기를 미리 계산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힘 FP는 150 나누기 4 뉴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FP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힘 평형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4분의 150 뉴턴이잖아요. 4분의 150 뉴턴이 얼마지? 37.5 뉴턴입니다. 따라서 힘 평형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5점에서 막대를 받쳐주는 힘 FO는 40N 빼기 37.5N에서 2.5N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자,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막대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맞고요.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
P에서는 2.5N이죠. 5에서가 2.5N이고 P에서는 37.5N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배가 되냐 하면은 37.5 나누기 2.5를 해서 37.5 나누기 2.5를 제가 이제 해볼게요. 는 15, 15배가 이제 나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P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 P가 회전축이에요.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과 O에서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 힘의 방향은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은 P를 회전축으로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 O에서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 힘 이 친구도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방향은 같다. 디귿은 맞네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철수와 영희가 길이 3m 막대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600N인 물체를 들고 정지해 있었다. 물체를 들고 정지. 그리고 막대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 역학적인 평형이다 라는 거는 이제 알겠죠? 물체는 철수로부터 2m 거리에 매달려 있다. 자, 지금 역학적인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다 표현을 해주면 철수가 막대를 받치는 힘을 F1, 영희가 막대를 받치는 힘을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힘 평형식을 세워보면 위로 작용하는 힘이 F1 더하기 F2,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600N이고요. 두 번째 돌린 힘의 합도 0이에요. 알짜 돌린 힘도 0이다. 이때는 이제 회전축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철수를 회전축이다 라고 할게요. 축은 철수다. 이렇게. 그래서 축을 철수라고 이제 하면 이 철수가 만들어내는 돌린 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 거죠. 해서 600N은 시계 방향 돌림 힘, 영희가 주는 힘 F2는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계 방향 돌림 힘은 힘 크기 600N, 철수로부터의 거리 2m,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힘 크기 F2,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3m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2가 이제 얼마가 되냐 하면은 1200 나누기 3이니까 400N이에요. 그리고 영희가 철수가 주고 있는 힘 요거를 힘 평형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F1은 200N이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돌림 힘 평형식을 세워보지 않아도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물체가 회전축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철수하고 영희는 2대 1로 거리를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돌린 힘이 0을 만족하려면은 철수가 주는 힘 F1, 영희가 주는 힘 F2는 거꾸로 1대 2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손쉽게 F1은 400N이고 F2가 200N이어야 돌린 힘의 평형을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기를 읽어보면 기억. 철수와 영희가 막대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600N이다. 맞고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철수가 F1 200N 힘 주고 영희가 400N 힘 주고 있죠? 이유는 틀렸습니다. 자, 막대의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영희를 회전축으로 돌린 힘 평형식을 세울 걸 그렇네요. 영희가 회전축일 때 철수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린 힘의 크기 영희를 회전축으로 보면은 철수가 만들어내는 힘은 시계 방향 돌림 힘을 이제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체 무게는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돌림 힘의 크기가 몇 배냐 돌림 힘 평형식을 세워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물어볼 때마다 돌림 힘 평형식을 계속 세워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같은 경우에는 0으로부터 3m 거리 떨어져 있고, 물체는 0으로부터 1m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3대 1이기 때문에 힘 크기는 역으로 1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돌린 힘 크기는 2배가 아니라 뭐 3배, 3분의 1이 돼야겠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막대는 균일하고 질량 M, 길이는 3L이에요. 그리고 왼쪽 끝은 받침대, 오른쪽 끝은 실에 매달려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P에는 질량이 2M짜리 물체 A가 정지해 있었다.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 크기를 F0라고 하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냐 하면은 A를 Q로 옮겼어요. A를 Q로 옮겨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얼마라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A라는 물체가 P에 있든 Q에 있든 이 막대는 회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시를 해보면 수직 항력 저는 N이라고 적겠습니다.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 크기는 F0고요. P점에서 EMG 그리고 거리 1.5L 만큼 떨어진 곳에서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울 거예요.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울 때 이 막대를 회전축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막대를 축이라고 하면 이 수직 항력 n이 만들어내는 돌림 힘이 0이 돼서 없어지거든요. 미지수 하나를 지우고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서 물체 A가 P에 있을 때 돌린 힘 평형식을 세워보면 EMG와 MG는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발생시키고요. F0는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힘 크기 F0,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3L 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돌린 힘은 EMG라는 힘이 L만큼 떨어져 있고 mg라는 힘은 1.5L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L은 다 약분을 하고 F0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3분의 3.5 mg예요. 따라서 6분의 7 m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0가 6분의 7 mg인데 A를 Q에다가 옮겼을 때는 몇 mg가 되겠느냐? 요걸 이제 찾아줘야겠죠? 일단 찾아주도록 합시다. A가 Q점으로 옮겼을 때 돌린 힘 평형식을 한 번 더 세울 거예요. 자, 요거는 그림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Q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EMG라는 힘이 Q점에 이렇게 작용을 하겠네요. 어쨌든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은 힘 크기가 F0, 막대로부터 거리가 3L 이고요. 시계 방향 돌린 힘은 mg가 1.5L 만큼 떨어져 있고 이번에는 EMG가 2L 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제가 이게 F0가 아니고 F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F0라고 하면 안 되죠. 자, L은 다 약분을 하고 A를 Q에 옮겼을 때 실이 당기는 힘 크기 F는 1.5mg 더하기 4mg니까 5.5mg 나누기 3이에요. 곱하기 1을 해주면은 6분의 11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P에 있을 때는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이 6분의 7mg고요. A가 Q점에 있을 때는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 크기가 6분의 11mg입니다. 그러면 이 F를 몇 F0라고 해야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나누기 11
나누기 7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나누기 7 곱하기 11을 하면은 6분의 11 mg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힘 F는 7분의 11 F0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야구 방망이 무게중심에 실을 매달았는데 방망이가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네요.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했다 라는 거는 역학적인 평형을 말하는 거죠. 역학적인 평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R자 힘이 0이고요. 두 번째는 R자 돌림 힘도 0입니다. 해서 이제 보기를 읽어보면 방망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맞고요. 무게중심 왼쪽 오른쪽에 작용하는 돌림 힘이 평형이다. 돌림 힘도 평형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방망이에서 무게중심 왼쪽과 오른쪽 부분의 질량은 같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같다. 무게중심 왼쪽 오른쪽은 질량이 같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돌림 힘이 평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힘 크기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무게중심 오른쪽에 있는 힘 크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요런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질량이 앞쪽으로 좀 이제 쏠려 있어가지고 무게중심도 앞부분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짧고요. 오른쪽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깁니다. 따라서 힘 크기도 같지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무게가 같지가 않으니 질량은 같지가 않겠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디귿은 틀린 말,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가는 배가 물 위에서 정지해 있다. 역학적인 평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학적인 평형이다. 나는 가에서 배가 조금 기울어졌을 때 부력의 작용점이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기를 읽어보면 기억 가에서 배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 당연히 맞죠? 힘 평형 상태니까요. 위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니은 나에서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지금 돌림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면 힘들의 작용점을 연결해서 이 부력은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게는 역시나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고 있죠. 그럼 배가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방향이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 돌림 힘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디귿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배가 안정적이다 라고 묻고 있는데 이 안정적이다 라는 거는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넘어가지 않으면 물체가 약간 회전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원위치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럼 언제 무게중심이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겠냐 하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회전축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무게중심이 낮을 때는 아직 이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넘어가지 않아서 이 무게중심이 만들어내는 돌림 힘이 원위치로 돌아오게끔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무게중심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게중심이 높으면은 회전축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으면은 배가 쓰러지려는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을 때는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는 구조물 안정성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예시인 오뚜기가 나왔어요. 오뚜기를 눌렀다가 놓았을 때 오뚜기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다. 이거는 오뚜기뿐만이 아니고 물체를 조금 기울여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복원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무게 중심이 회전축을 넘어가지 않으면 물체가 원 위치로 돌아온다 라고 했어요. 무게 중심이 회전축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무겁고 윗부분이 가볍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오뚜기는 눌러도 여기가 지면과 닿아 있는 받침축, 회전축이에요. 오뚜기가 지면과 닿아 있는 받침축, 회전축. 그래서 오뚜기를 계속 눌러봐도 이 무게중심이 받침축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뚜기는 항상 눕혀도 무게중심이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돌림힘을 형성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자, 보기 기억 읽어보면 오뚜기가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은 P보다 위에 있다. 자, P점은 오뚜기 높이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아랫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아래의 2분의 1보다는 조금 낮은 지점에 위치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틀린 말이죠. 무게중심은 P보다 아래에 있다. 니은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진다. 오뚜기를 기울이면 이 높이를 비교해보면은 무게중심이 올라갔죠?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무게중심이 받침축을 넘어가지 않아서 무게중심이 원래 방향대로 돌아오려는 돌림힘을 만드는구나. 이런 사항을 보고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4번. 17번 문제는 무게가 W인 물체를 손에 들고 팔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자, 팔을 막대처럼 생각하면은 팔은 돌린 힘의 합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이 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크기는 F고 물체의 무게는 W다 라고 했는데 회전축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꿈치가 되는 거죠. 그 팔꿈치하고 이 팔에 있는 뼈를 막대기처럼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육의 수축력 F는 회전축으로부터 가깝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체 무게 W는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수축력 F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요. W는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냅니다. 팔이 수평이기 때문에 돌림 힘 F와 W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면 F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작고 W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길이가 F는 작기 때문에 힘 F는 W보다 크기가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F와 W에 의한 돌림 힘은 크기가 같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F가 가까우므로 힘 크기는 F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힘 크기는 F가 W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업 1번 문제는 읽어보면 수평면 위에서 세 물체 ABC가 서로 미끄러짐 없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A에는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했다. 일단 일정한 속도로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을 말하는 거죠. 언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냐 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구나 이렇게. 근데 A에는 힘 크기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도 등속 운동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크기 F, 이 힘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마찰력이죠. 이거를 C가 A한테 주는 힘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생각하면 C가 A한테 주는 힘이 있으면 A가 C한테 주는 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C는 A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 크기 자체는 F입니다. 근데 C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F라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F라는 힘의 정체는 뭐냐 하면요. 마찰력이에요. 바닥이 C한테 주는 힘. 이런 식으로 힘들이 작용해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 C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라서 A와 C가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에는 힘이 작용하겠느냐? 일단 B도 등속 운동하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궁금해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B하고 C 사이에 마찰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요거를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마찰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C가 B한테 주는 마찰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B가 C에게 주는 힘도 있다. 이렇게 힘들을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체 B를 중심으로 보면 물체 B는 C로부터 FCB라는 힘을 무조건 받고 있어요. 그럼 알짜 힘이 0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찰력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B에는 알짜 힘이 0이 아니게 되고 B는 등속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하면은 이런 B하고 C 사이에 마찰력이 없구나. B에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 B는 등속 운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기를 읽어보면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A는 등속 운동하니까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했었죠. 니은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F의 방향과 같겠느냐? 요거는 같습니다. 디귿 C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C가 B에 작용하는 힘 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B가 받는 힘이 없고 B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알짜 힘도 0이고 B는 등속 운동하는구나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A하고 C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C하고 바닥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B하고 C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2번 문제는 사고력이 조금 필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일단 문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4m짜리 물체가 놓여있는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 역학적인 평형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막대 길이는 11이고 막대 질량은 m. 자, 막대의 역학적인 평형을 유지하면서 물체의 위치를 막대 위에서 바꾸는데 이 물체 위치를 막대에서 바꿈에 따라서
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 크기가 언제 제일 작겠느냐? 그 힘 크기를 F0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막대가 역학적인 평형이기 때문에 알짜힘 평형식, 그 다음에 돌림힘 평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막대는 역학적 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해서 알짜 힘 평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짜 돌림 힘이 0이다 라고 해서 돌림 힘 평형식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돌림 힘 평형식은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식이죠. 식이 그때마다 변합니다. 근데 알짜 힘의 평형식은 물체 위치랑 상관없이 한 번 관계식을 세우면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부터 다 표현을 해주도록 합시다. 막대 무게 중심에서 막대 무게는 mg고요. 물체는 4mg라는 무게가 작용하고, 받침대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그러니까 받침대가 막대를 받쳐주는 힘 크기를 F라고 하고요. 실이 있죠.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 T라고 적겠습니다. 일단 힘 평형식을 세워보면, 힘 평형식,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T 플러스 OMG이고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F예요. 문제에서 언제 이 F가 최소값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자, OMG라는 힘 크기는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F가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가 있느냐? 이 장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F의 크기도 같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장력의 크기가 0이면 그때가 F의 크기가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0이라면 그때 F 크기가 최소고 F0는 OMG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제 장력의 크기가 0일까요? 이 문제에서는 묻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돌림 힘 평형식을 세워보면은 이 받침대를 회전축이다 라고 두고, 돌림 힘 평형식을 생각하면 mg랑 4mg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고요. 이 t, 이 친구는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고 있죠.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면. 그러면은 장력이 0이 돼도 평형을 유지하려면 물체가 반드시, 물체가 실과 받침대 사이여야 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실이 만들어내는 돌림 힘을 물체가 대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체가 실과 받침대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야 이 친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힘을 만들고, 또 막대 자체 무게가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면서 장력 없이도 역학적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묻진 않지만 이 정도 사고는 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F0의 크기를 찾았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0는 OMG였고요. 다시 읽어보면 막대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물체의 위치를 또 바꿨는데,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크기가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이 F가 최대가 되는 힘 크기는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힘 평형식 자체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돌림 힘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울 때 회전축은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면 좋겠죠. 받침대가 회전축인 게 좋습니다. 왜 받침대를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장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면 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장력의 크기가 최대일 때에 돌린 힘 평형식을 세우기 위해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생각하면은 이 장력은 반시계 방향 돌림 힘, 그 다음에 mg와 4mg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4mg라는 이 물체가 회전축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그때 이제 돌림 힘 평형식을 만족하기 위한 이 장력의 돌림 힘도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로 적어서 정리를 하면 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조건은 장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입니다. 힘 평형식을 말고 돌린 힘 평형식을 활용할 건데 언제 장력이 최대가 되겠느냐 하면 장력이 만드는 돌림 힘의 반대 돌림 힘이 최대가 될 조건이에요. 따라서 4m짜리 물체가 오른쪽 끝에 위치하면 시계 방향 돌림 힘이 최대가 되고 장력이 만들어내는 반시계 방향 돌림 힘도 최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다면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받침대를 축으로 해서 힘 크기는 장력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3L이에요. 이게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고요. 시계 방향 돌림 힘은 힘 크기 mg. 자, 이 mg는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받침축으로부터 2L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죠. 축으로부터의 거리는 2L. 4mg라는 힘은 받침대로부터 7L만큼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T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T는 L은 미리 약분을 하도록 합시다. 2mg 더하기 28mg니까 30mg 나누기 3 하면 T는 10mg예요. 자, 그럼 이게 장력이 최대인 조건인 거죠. 지금 장력의 크기를 찾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 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다시 힘 평형식에다가 장력 10mg를 집어넣으면은 10mg 더하기 5mg는 힘 크기가 최대인 힘 F입니다. 따라서 F는 15mg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기를 보면 15mg다 라는 게 안 나와 있고 F0와 비교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최대인 힘 크기 F는 15mg이고 최소인 힘 크기 F0는 아까 전에 얼마라고 찾았었죠? 5mg라고 했었죠? F0는 5mg. 따라서 이 F는 3F0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력업 3번 문제도 읽어보면 물체가 매달려 있는 막대가 실 AB에 매달려 있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역학적 평형이라는 상태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막대 길이는 5L, 막대 질량은 스몰 m,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의 1.5배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A 실에 작용하는 힘 크기를 ET라고 하면요. B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3T라고 하면 되겠어요. 역학적인 평형이고요. 그다음에 물체의 질량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문제인데 역학적인 평형을 이용해서 알짜 힘 평형식 세울 거고요. 두 번째는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울 겁니다. 알짜 돌림 힘이 0이기 때문에 돌림 힘 평형식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다 표현을 해주면 막대 무게가 mg이고요.
이 물체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체 무게는 라지 mg가 되겠죠. 힘 평형식부터 먼저 세우도록 합시다.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위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OT라는 관계식을 찾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T라는 장력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물체 질량 라지 M은 얼마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T는 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돌림 힘 평형식에서 찾아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T를 찾기 위해서 돌림 힘 평형식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회전축을 물체로 잡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물체 무게가 만들어내는 돌림 힘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축은 물체다, 이렇게. 그래서 물체를 중심으로 돌림 힘을 분석을 하면, 자,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ET라는 장력은 시계 방향 돌림 힘, 스몰 mg도 시계 방향 돌림 힘이고, 3T라는 힘은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 힘 다 적어보면 ET라는 힘이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고요. 스몰 mg라는 힘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하면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2.5L이죠. 2.5L에서 2L만큼 뺀 거리가 이만큼이 돼요. 따라서 이 스몰 mg는 물체로부터 0.5L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계 방향 돌림 힘이 반시계 방향 돌림 힘과 같다 해서 힘 크기는 3T, 거리는 L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L이라는 거는 약분을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T라는 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T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따라서 이 ET를 이항을 시켜주면, 자, T는 하고 이제 적히는 거죠. T는 0.5 mg다 하고 T가 얼마인지를 찾아줬어요. 그거를 힘 평형식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T는 0.5 mg다 이거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식을 적어보면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는 2.5 mg, 따라서 g를 다 약분을 하고요. 라지 m은 1.5 m, 즉 2분의 3m 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실력업 4번 문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4L, 질량 5M 막대가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 자, 막대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구나 라는 거를 줬어요. 막대 왼쪽 끝에서는 L만큼 떨어진 지점에 실 P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실 Q가 달려 있는데 이 실 Q는 죽바퀴의 작은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자, 막대 왼쪽 끝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질량 3M짜리 물체가 있고, 죽바퀴 큰 바퀴에는 질량이 M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다. 자, 이 물체가 매달려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물체가 힘평형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혹은 알짜 돌림 힘도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알짜 돌림 힘이 0이다 라는 거는 축바퀴를 중심으로 알짜 돌림 힘이 없었다 라는 상황인 겁니다. 축바퀴에서 반지름은 큰 바퀴가 작은 바퀴의 2배다 라고 힌트를 줬네요. 자, 이 문제에서 이 사항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지금 큰 바퀴 지름이 작은 바퀴의 2배다 라고 했죠. 길이가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리는 1만큼이고요.
이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실 Q를 중심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냐 하면은 물체는 여기 질량 M의 물체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아래로 mg의 힘이 작용하면요. 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도 mg라는 뜻이 됩니다. 장력은 양쪽 끝이 항상 힘 크기가 같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마찰,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 라는 말이 적혀 있거든요. 마찰과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말은 실 양쪽 끝에 장력이 같다 라는 뜻입니다. 양쪽 끝 실의 장력이 같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론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굳이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축바퀴를 중심으로 알짜 돌림 힘이 0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힘 크기가 mg,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Q실이 당기는 힘은 축으로부터 거리가 2배 가까워요. 힘 크기가 2배라는 뜻입니다. EMG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도 EMG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P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은 장력 T라고 줬고, 자,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3mg 힘이 작용하고요. 물체 무게 중심에서 5mg라는 무게가 작용하고 있어요. 막대도 역학적인 평형 상태니까요. 막대를 중심으로 힘 평형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막대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구나 라고 해서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뭐가 있냐면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3mg 더하기 5mg예요. 위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T 더하기 2mg죠. 막대를 중심으로 힘 분석을 할 때는 요 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장력 T가 얼마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장력 T는 6mg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자, 요 정도 힘 분석을 끝냈으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6mg고요. Q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2mg니까 3배이다. 맞는 말이죠. X는 2분의 3L이다. 자, 이거는 돌림 힘 평형식을 다시 세워보면 되겠죠. 자, 돌림 힘 평형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돌림 힘 평형식. 알짜 돌림 힘은 0이다. 회전축을 어디로 우리가 이제 잡을 것이냐 하면은 뭐 아무 때나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P실을 회전축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P가 회전축이다 라고 잡고 나면은 자 3mg, 5mg라는 힘은 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실의 장력 EMG는 반시계 방향 돌린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따라서 반시계 방향 돌림 힘 크기는 EMG,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3L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돌린 힘 다 계산해보면 시계 방향 돌린 힘은 3mg라는 힘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냐 하면은 x-l만큼 떨어져 있죠. 이 거리가 x-l입니다. 그리고 또 5mg라는 힘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실의 총 길이가 4L.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2L이 돼요. 따라서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L 빼기 L 하면 이 거리는 L인 거죠. L 이렇게.
자, 요 식을 다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지금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위치를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어요. 자, 빈칸 찾아서 여기다가 옮겨주고 식을 마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UMGL은 3MGX 빼기 3MGL 더하기 5MGL이에요. 따라서 3MGX는 9MGL 빼기 5MGL이니까 4MGL이거든요. MG를 다 빼주고 3X는 4L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3분의 4L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니은은 틀렸죠? 디귿 질량이 3M인 물체를 제거해도 막대는 평형을 유지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돌림 힘 평형식에서 3M이 만들어내는 돌림 힘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3mg가 만들어내는 돌림 힘을 다 지워내면 이렇게 여기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6mgl, 우변에는 5mgl 해서 돌림 힘이 서로 이제 같지가 않아요. 시계 방향 돌림 힘, 반시계 방향 힘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막대는 평형을 유지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